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중국 공항의 분리수거 쓰레기통입니다. 겉보기에는 분리수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뚜껑을 들어보면 실제 분리수거 기능은 전혀 안 되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눈속임에만 치중한 수거통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짝퉁 쓰레기통까지 만드는 중국인데요. 이 쓰레기통이 발견된 곳은 무려 공항입니다. 중국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방문객들에게 하는 척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그 나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공항에 이런 눈속임 쓰레기통이 있을 정도면 다른 지역은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광활한 영토에 자원도 많고 인구도 엄청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기술력으로 한국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이 한 장면으로 설명이 됩니다. 본질을 무시한 채 그저 되는 척만 하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폭탄 빼고 다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작 폭발을 해야 재구실을 하는 폭탄은 잘 터지지 않고 터지지 말아야 할 것들만 터지는 중국산 제품의 허술함을 비꼰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전기차의 배터리 폭발을 시작으로 중국 관련 선박들까지 여기저기서 폭발 사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4일 2,4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항으로 입항한 크루즈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크루즈선은 중국 텐진에서 출발해 제주에 입항한 배였습니다. 제주해경은 크루즈 메디테라니아호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즉각 출동했는데요. 선박 기관실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내부에서 초기 진압한 것으로 전해졌고 당시 이 크루즈에는 2,4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배가 제주항 입항하자마자 연기가 치솟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기관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이미 지난 9일 대형 컨테이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9일 오후 중국 동부 저장성 닝보시 저우산항 베이룬 부두에 정박 중이던 대만 YM 모빌리티 소속 컨테이너선 둥밍호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닝보시 해사국은 둥밍호에 실려있던 위험물 컨테이너가 폭발해 현지 당국이 응급조치 등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이자 세계 3대 컨테이너항으로 꼽히는 닝보항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고 이 사고의 원인이 배에 실린 해외 운송용 위험물 컨테이너에서 난 불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해운업계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상하이에서 선적한 6500TEU급 중국 중동 전기선이었습니다. 사고는 배가 항구에 접안하던 중 냉동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화학물질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컨테이너의 폭발 장면은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둥밍호에서 화물이 폭발하면서 생긴 화염과 짙은 연기가 항구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관측됐고 일부 파편은 수십 미터 넘게 튀어올랐습니다. 부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현지 시민은 수백 미터 떨어진 이곳에도 충격파가 있었다며 식당 천정이 일부 내려앉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주유소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해당 선박은 닝보에 정박 후 그날 오전에 재급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현재 매체들은 저온으로 유지해야 하는 화학물질을 운반하는데 냉장고 전원을 안 꽂은 것 같다는 이유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로 일어난 사고로 보입니다. 저 정도로 위험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데 온도 체크 모니터링조차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이처럼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중국은 이제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에까지 배터리를 넣을 심산입니다. 이른바 전기 선박의 등장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의 302A LFP 배터리로 구동하는 유람선이 중국 푸젠성 민장 강위를 운항하는 모습입니다. 이 선박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을 합하면 1624kWh입니다. 최근 외신들은 중국이 전기차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탑재 선박, 즉 전기추진선 산업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기추진선 운영에 드는 비용이 기존 화석연료 선박보다 크게 높은 데다 관련 인프라도 아직 부족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영국 환경 전문 매체 다이얼로그 어스는 중국 전기추진선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는 물론 경제적성과 측면에서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용 LFP 배터리 제조 인프라를 이미 확보해뒀다는 점이 전기추진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나 대형 배터리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의 국가들에서는 전기 추진선에 일반적으로 3원계 배터리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달리 중국 LFP 배터리는 3원계에 견줄 정도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데다 공급망도 탄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이얼로그 어스는 전기 추진선은 중국 해운산업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띄우고 있지만 중국이 전기 추진선을 확대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배터리 가격 자체가 화석연료와 비교해 비싼 데다 교체 주기 또한 선박 수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운행을 시작한 중국 최초의 전기 화물선에는 모두 3개의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 비용만 동일 용량의 디젤선 전체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배터리 재충전을 위한 항구 전기 설비와 같은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2024년 8월 기준 중국 전체 화물선 12만 1,900척 가운데 전기 추진선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데요. 다만 다이얼로그 어스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주요 해상무역 국가들 모두 화석연료 선박을 제한하고 친환경 선박을 늘리려는 추세라고 함께 짚으며 중국 전기 추진선에 기회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 선박이 나오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중국식 LFP 배터리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중국은 LFP 배터리 방식의 전기 선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전기차에서도 중국산 배터리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선박에까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할 곳이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그야말로 폭탄에 화물을 싣고 다니는 모양새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국내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커지면서 전기차 보유 대수가 무려 2,472만 대에 달하는 중국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언론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전기차 화재는 주행 중인 가운데 발생한 것보다 주차 혹은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발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6월 20일 중국중앙TV는 전기차 외부에서 화염이 목격된 후 운전석에서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4초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에 운전자가 있다면 빠른 탈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가 내연차보다 큰 이유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1000도 이상 온도가 치솟는 리튬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 때문에 화재 진압 자체가 어렵고 진압 후에도 재점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차량 하부 충격 등 외부 충격이 없는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과 관련이 큽니다. 중국 자동차 공정연구원이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화재 사고를 연구한 결과 배터리 열폭주가 배터리 화재의 최대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2020년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운전자가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시스템의 열 확산성 테스트를 포함해 열폭주 이후 배터리 시스템이 5분 내 불이 붙거나 폭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3가지 전기차 국가의무 표준을 공포했습니다. 배터리의 열폭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 혁신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양극재로 리튬과 인산철을 사용해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점유율이 70%로 3원계 배터리보다 높은데요. 하지만 LFP 배터리만 탑재하는 BYD 전기차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언론이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보다 안전하다고 보도한 기사는 찾기 힘듭니다. 당장 대안으로는 스마트화를 통해 배터리 냉각 시스템과 방열기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나라가 가장 빨리 가장 완벽한 발화 및 폭발 위험이 거의 없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느냐에 배터리 시장의 판도가 달려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산 배터리들이 또다시 커다란 화재를 일으키거나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면 중국산 배터리를 전기 선박에까지 탑재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국산 폭발물의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편에서는 지난해 발트해 해적가스관 훼손 사건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